대한민국 생명보험회사들이 폐업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광주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고에서 배상을 하고, 학생 데모 주동하고 각종 크고 작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소위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도,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모두 생명보험사가 아닌 국고에서 지급을 했다. 더듬어맨저당의 언행을 볼 때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듬어맨저당의 움직임을 보면 세월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세월호 침몰로 촛불을 들고 나와서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이는 세계 무대에서까지도 자신은 촛불로 세운 정부라며 수치심도 모르고 떠벌리고 다닐 만큼 자랑스러워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간처럼 긴 추모 기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비용도 가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다. 희생자 직접 보상 비용도 많지만 사고 후 수차례에 걸친 수사, 검사, 재검사 등으로 인한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수차례에 걸친 조사 비용만 따져봐도 약 6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시신 미수습자 포함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조사 비용은 3천여 명 사망한 미국 9.11 테러 조사 비용 163억 원보다 약 4배가 많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조사위원회 이름도 다양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 등 다양한 이름이 필요했던 이유는 잘은 모르지만 여러 차례 반복하기가 수치스러웠던 것이 이유였거나 이것도 일자리 창출로 착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몇 번 더 추가도 가능했는데 해조위, 급조위.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수많은 대형 사고가 많이 있었다. 1977년 11월 11일 21시경 전라북도 이리시, 이리역, 현 익산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폭발 사고, 사망 59명, 중상 185명, 경상 1158명 등으로 총 1402명에 달한다. 이재민도 1674세대 7873명이나 됐다. 이 사고로 최경록 교통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는 민변권이 임명되었다. 1993년 10월 292명이 목숨을 앗아간 서해회리호 침몰 사고 때 김영삼 대통령은 사고 발생 8일째 된 날 이계익 교통부 장관과 염태섭 해운 항만청장을 경질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영삼 대통령은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을 사고 당일 바로 경질했다. 1995년 사망자만 500여 명이 발생했던 산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민선 1기 시장이 막 뽑혔을 때다. 당시 조순 서울시장은 이동재 2부시장을 경질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1999년 6월 시랜드 화재 사고가 있었다. 청소년 수련원인 시랜드에서 벌어진 참사로 유치원생과 교사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이 사고의 책임을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까진 묻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10년 4월 천안함 폭침 사고와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3일 뒤 이 대통령은 김태형 국방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를 경험한 기억을 명심하고 다시는 그러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며 세금을 자신들의 정치 자금화하는 변칙적 편법적인 세금 유용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국정의 모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는 갖가지 형태의 번법행위와 부도덕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금 존벌레들이 득실거린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계셨다면 모조리 청소를 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양경수기처럼 공포탄이라도 쏘아서 여의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을련만 그분들 생각이 불현듯이 나는 것은 어떤 인간들 때문일까? 2014년부터 8년간 9번이나 극심한 가뭄 속에서 단비를 기다리듯 특정 원인이 나오기만 바라는 세월호 기우제를 지냈다. 미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했고 미국 친구와 영상통화까지 하는 오늘에 10여 년간이나 계속 지내는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기우제. 지구촌 어디에 또 이런 기우제가 있을까? 나라를 이런 무법천지와 그들이 즐겨 쓰던 주술정치, 그리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행태로 끌고 가면 나라의 미래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소멸되는 꼴을 당하고 말 것이다. 정치하는 노움들은 대장동에서 헤쳐먹고 창자 속에서 헤쳐먹고 의례에서 헤쳐먹고 의장에서 헤쳐먹고 백현동에서 헤쳐먹고 흑현동에서 헤쳐먹고도 국민 앞에서 양심의 탈을 벗지 않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세상을 겪게 하며 그리고 파렴치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런 협잡꾼들의 노란하는 내가 정말 싫다. 내가 좋아하는 협잡꾼들의 명단은 다음 기회에 나열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망나니 행동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보험업계는 서둘러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건 사고 피해 국민들은 모두 다 국고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사태가 안 벌어진다고 누가 감히 장담을 하겠는가?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배관 파열 사고 1명 사망.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29명 사망.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 40여 명 사망. 2018년 11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 7명 사망, 12명 부상. 2014년 10월 17일 성남시 분당구 산평동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16명 사망. 이재명 시장. 2021년 6월 17일 5시 20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망 1명, 부상 1명. 2020년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비동 신축공사장 화재. 사망 38명, 실종 4명, 부상 10여 명. 2020년 7월 30일 충청 지역 시간당 100mm 물폭탄 대전에서 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1명. 2021년 6월 9일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 사망 9명.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기업인과 노동자가 공생해야 할 기업 경영에 2200개가 넘는 기업 대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인을 깔고 문갠 노동자 최우선 정책.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많은 기업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빠져나간다. 몸 하나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할 기업의 일터를 잃어버려 시달리는 가난은 누굴 위한 정책인가? 대통령 탄핵은 아무나 하나 더듬어맨 저당의 전매 특허인가? 내로남불이 아니라 제멋대로 깽판 정치를 하는 더듬당.
더 이상 여의도에 소생을 하지 못하도록 종자 개량을 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무위원 떼거리들과 함께 외국을 방문하였는데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없어 10끼 중 8끼 니를 방문국 안내자도 없이 경호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기야 무슨 경호가 필요하겠냐마는 히히덕거리며 대중음식점에 들어가서 꽈배기로 식사를 때우고 오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면허증도 없으면서 한반도를 운전하겠다더니 무면허로 운전은커녕 뒷 트렁크 속에 실려 있었다. 이런 웃지 못할 꼬락서니를 보는 것 또한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다. 방문국 위장대를 사열할 때 대통령 집사람이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꼴을 보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면허증도 없으면서 한반도를 운전하겠다더니 무면허로 운전은커녕 뒷 트렁크 속에 실려 있었다. 이런 웃지 못할 꼬락서니를 보는 것 또한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다. 방문국 위장대를 사열할 때 대통령 집사람이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꼴을 보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했다.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나라를 경험했다.